저는 일주일에 10시간 이내로 일하고 대기업 수준의 수입을 얻는 라이프 스타일을 구축했습니다. 지금부터 그걸 어떻게 했는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명상과 최면을 알려주는 심리기술 코치로서 사업을 만들어 왔습니다. 제가 하는 일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컨텐츠를 만들고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실제로 트레이닝과 코칭을 진행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제 온라인 퍼널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제가 코치로서 하는 일이고, 이것들을 하는데 일주일에 대략 평균 10시간 정도를 일하게 됩니다. 남는 시간에는 제 취미 생활을 한다거나, 친구들과 놀러 다닌다거나, 다른 사업을 한다던가, 제 투자하는 거를 위해서 공부를 한다던가, 그런 식으로 제가 원하는 대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이 사업 모델은 돈을 많이 버는 게 핵심이 아닙니다. 일을 적게 하고 내가 좋아하는 일만을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모든 격가지들을 전부 잘라냅니다. 이러한 사업 방식을 라이프스타일 비즈니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 라이프 스타일을 내 사업과 정렬시켜서 둘이 함께 가도록 만드는 것이죠. 이 라이프스타일 비즈니스의 특징은 매출을 몇백억을 올려서 이 비즈니스를 판매를 할 수는 없지만 내가 원하는 이상적인 라이프스타일을 내 사업을 통해서 충분히 펀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라이프스타일 비즈니스를 가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핵심적인 마인드셋과 왜 이것들이 가능해졌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핵심적인 마인드셋은 커피 1000잔 얻어먹을 만큼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상위 20%의 소득이라고 한다면 월 500만 원을 벌면은 그렇습니다. 월 500만 원은 5,000원짜리 커피 1000잔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것은 한 달에 이 1000잔 분량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커피 한 잔을 살 수도 있고요, 한 달에. 또는 10잔을 살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커피 10잔 사는 사람 100명 모으면은 500만 원이고요. 커피 100잔 사는 사람은 10명만 모아도 5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 해결 능력이 무엇이 있는지를 일단 살펴봅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해 줌으로써 커피를 몇 잔 받을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몇 명한테 해야 될지를 생각해 보면 간단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 전수강생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사는 사람이고 이 새벽 기상에서 자기 개발하는 거에 굉장히 꽂혀있는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해보니까 너무 좋아서 다른 사람들한테도 이걸 알려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비즈니스는 뭐였냐면 새벽에 5시인가에 일어나요. 그래서 1시간 동안 할 수 있는 자기 개발 루틴을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이 고객이 매일 했는지 안 했는지 체크를 해주고 했으면은 굉장히 격려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을 했습니다. 이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한 달에 이 사람한테 커피 5잔을 샀어야 됐어요. 25,000원이죠. 이 사람이 이 모임을 했을 때 참가한 사람이 거의 200명 가까이 됐습니다. 25,000원짜리 사람이 200명 가까이 돼서 500만 원이 그냥 새벽 한두 시간 만에 이 사람은 받게 된 거죠. 라이프스타일 비즈니스를 할 수 있게 된 이 시장의 변화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 새로운 사업 환경에는 세 가지 핵심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양화된 취향과 파편화된 고객층입니다. 제가 어릴 때는요, 게임 스킨 같은 거에 돈 쓴다거나 이런 게임 아이템에 돈 쓴다 그러면 정신병자 취급받았습니다. 또는 내가 고기를 안 먹겠다고 무슨 채식 옵션을 고르기 위해서 1,000원, 2,000원을 더 내고 밥을 먹으면 어디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았어요. 근데 요새는 전혀 그렇지 않고 그게 취향으로서 인정이 되고 그게 엄청나게 큰 시장을 만들고 있죠. 사람들의 취향이 다양화되고 소비 패턴이 달라지면서 점점 국룰이 사라지고 파편화된 고객층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우리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생깁니다. 두 번째는 뉴 미디어와 SNS의 시대라는 겁니다. 예전에는 내가 어디 신문에 광고를 낸다거나 어떤 TV 방송에 광고를 태우려고 하면 상당히 큰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자본이 있어야지만 가능했어요. 그리고 그걸 찍고 컨텐츠를 제작하는 데도 상당히 돈이 많이 들었고요. 요새는 내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은 누구든지 방송 권력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나한테 맞는 오디언스, 이 관중을 만들 수 있는 시대가 됐고, 실제로 라이프스타일 비즈니스를 만드는 데는 저처럼 구독자 10만 명 이 규모도 필요가 없습니다. 1,000명, 2,000명만 있어도 비즈니스를 만들 수 있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이 뉴미디어와 SNS 시대가 또 라이프스타일 비즈니스를 할 수 있게 해주는 하나의 중요한 축이 됩니다. 세 번째는 상품의 제조와 유통이 디지털화가 됐다는 겁니다. 이게 일반적인 고전적인 자영업자와 이 라이프스타일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의 차이예요.
이 고전적인 자영업자는 이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현물에 기반을 둬야 되고 유통도 현물 기반으로 했어야 됩니다. 또는 서비스도 이 오프라인에서 장소가 있어서 그 안에서 해야 됐고요. 마진이 굉장히 얇습니다. 현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드는 비용이 많고요. 근데 디지털 기반으로 이제는 우리가 프로덕트를 제작을 하고 유통을 하기 때문에 마진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얼마 전에 제 온라인 프로그램 중 하나가 매출 1억 원이 넘어가지고 이 기념 할인 행사를 했습니다. 근데 이 1억 원 매출을 낸 이 상품을 제가 만드는데 돈이 얼마 들었냐? 제가 이 썼던 편집 프로그램 그거 월 이용료 한 9,000원 정도 내고요. 홈페이지 서비스 이용하는 거가 한 달에 한 만 얼마 됩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비용은 거의 100만 원이 안 들어갔습니다. 뭐 제 교육비 정도가 들어갔죠. 저 스스로한테 쓴. 그 다음에도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매출로 치면 한 1,000만 원 정도 이상 되는 오프라인 워크숍을 진행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것도 비용 얼마 들었냐? 장소를 그때만 빌려서 했기 때문에 그 며칠 하는 거 그거 한 100만 원 정도 들었고요. 이 교환 프린트 하는 거 몇만 원 정도 들었어요. 그게 끝입니다. 나머지는 비용이 구조가 계속해서 들어갈 게 없어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높은 마진율로 비즈니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프로덕트의 제작과 이 제조와 유통이 디지털화가 되면서 생기는 일이고 라이프스타일 비즈니스가 가능한 이유입니다. 자, 이렇게 지금 3가지 시장의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어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 라이프스타일 비즈니스를 만들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핵심적인 3가지 스킬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독해 주시고요. 댓글 달아주세요. 좋아요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시죠.